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익사쌤 요리토리 쌤입니다. 와, 힘이 없어요. 어떡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그지요? 요즘 많이 안 나와서.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너무너무 미안한 일인데 원래 지금 시간 뽑으면 내일 수업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내일 수업을 못해. 그리고 다음 주도 수업을 못해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 연말 되니까 예, 선생님 좀 일이 갑자기 조금 바빠져가지고 그렇게 조금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돼서 좀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할 게 되었어요. 좀 이해해주고 대신 빠진 수업은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바쁜 일을 다 끝내놓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보충을 해줄 테니까 속으로 재수 이렇게 오 재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도 또 이게 본업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뭐냐면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이제 조선의 어떤 그런 이제 정치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방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일단은 보면 자, 조선의 제일 위에는 누가 있었어? 조선의 제일 위에 왕이 있었지, 그지? 왕이 있단 말이야.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왕 밑에는 의정부라는 게 있었어요. 의정부. 지금 보면 우리 저기서 서울 저 위에 보면 의정부시도 있지, 그지? 의정부라는 그런 지역 이름도 있잖아. 의정부 들어봤지, 그지? 그 의정부인데 이 의정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왕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왕을 그러니까 이제 도와서 이렇게 돕고 조언하는 그런 어떠한 이제 신하들의 가장 우두머리격들이 모인 곳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영의정 납시오, 우의정 납시오, 좌의정 덜납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지? 이 수염 긴 사람들 가지고 말이야.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이 의정부라는 걸 구성해. 지금에 말하면 이게 이제 국무총리격이에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신하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지금 이 신하들은 이제 공무원들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수, 최고 위에 있는 급수의 사람들이랑 그런 의정부라는 게 있었다고. 의정부.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는 이제 육조라는 게 있었어요. 육조. 육조는 이제 이, 호, 예, 형, 병, 공.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이러한 이제 육조라는 게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우리가 그냥 각 부처 있지, 부처. 국방부, 그지? 또 문화관광부, 또 외교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그런 부처들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육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부처가 되는 거야. 각 부처. 이게 부처님 부처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러니까 이 병조는 지금의 국방부, 나라의 어떤 그런 군사 관련이나 어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공조는 건설부야. 건설부. 어떤 중요한 건물을 나라에 대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여기가 이제 그 건설부. 형조는 지금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라고 뭐냐면 즉 치안을 담당하고 어떤 이제 범죄자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이 이제 공식 그런 행사 같은 거 있잖아. 공식 행사 같은 걸 갖다가 이걸 주로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조는 이제 세금, 나라의 세금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호조가 뭐였더라? 호조도 뭐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이렇게 가장 큰 대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이렇게 이제 이 책임자를 갖다가 판서라고 불렀어. 판서. 이조 판서 납시오. 즉 이게 이제 장관급이야. 장관. 장관이야. 장관. 병조 판서 납시오. 그뭐 웹툰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드라마 보면 이제 뭐 병조 판서 뭐 누구 뭐 판서 그러니까 이 판서라는 직함은 어떤 그 역조에서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직급이다. 장관급이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참판이라는 것도 있어. 요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차관이라는 거는 이게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차관, 이조 참판, 병조 참판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왕 옆에는 이게 이제 뭐야 저기서 성정원이라는 게 있어. 성정원은 지금 뭐냐면 비서실이야. 비서실. 이제 왕의 어떤 이제 이렇게 업무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지. 비서실을 갖다 우리가 성정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이제 뭐 정책을 발표하거나 뭔가를 갖다가 이제 발표하거나 할 때 이제 항상 이게 이제 이 성정원을 통해 가지고 을 통해서 이제 뭐 문서를 찍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그런 이제 비서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양반들이나 이렇게 막 어떤 뭐 또는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왕한테 상소문을 올린단 말이야. 상소문이라는 건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왕이나 어떤 그런 이 정부의 이 바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 사대부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걸 말해.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뭐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 보면 이제 왕은 이 상소문 이걸 갖다가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이게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훌륭한 왕은 이러한 상소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상소문이 얼마나 많겠냐, 그지? 자기들마다 어떤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왕은 계속 밤마다 그 상소문을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맞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뭐 별로 일을 안 하는 왕이라 그러면 상소문은 거들떠도 안 보겠지. 그러한 이제 상소문도 역시나 이 성정원을 이제 통해서 여기서 성정원에서 그걸 핵심 내용만 중요한 것만 간추려 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한 성정원이라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삼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 삼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헌부, 사강원, 공문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삼사라는 거는 즉 안에서 언론기관이야. 언론기관. 즉 왕의 행동이나 왕의 어떠한 그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곳이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리신 뭐 어떤 정책은 뭐가 안 맞사옵니다. 또는 지금 세자의 행동이 말이야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세자의 그런 법도에 맞지 않사옵니다. 하면서 항상 왕한테 비판하고 왕을 갖다가 왕을 똑바로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론기관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란 세계의 사헌부라는 곳이 있다. 예. 자,
일단은 요 사헌부는 특히나 이제 이게 관리들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감찰하는 곳이야. 조사하는 곳이야. 이러한 이 밑에도 밑에 이 여러 관리들이 많을 거잖아. 이 이제 사헌부에서 이제 이것들 혹시나 이게 뇌물 먹는지 안 먹는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곳이 사헌부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시나 이게 관리들뿐만 아니라 어떤 왕실에 대한 비리도 여기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사관은 이제 주로 이제 왕에게 이제 직언하는 곳, 즉 직언이란 말은 바른 말 하는 곳이 사관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사관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문관은 이제 뭐냐면 이제 왕과 어떤 그런 수업하는 곳이야. 수업. 왕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홍문관에 있는 관리들과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수업 듣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왕이 하는 수업을 우리가 경연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이 경연인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 왕은 이 경연을 통해서 이 신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토론을 했어야겠어. 토론을 갖다 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갖다가 항상 이렇게 이제 수업을 갖다가 받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슷한 일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와 옛날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 왕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이제 자료가 있을 거잖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왕이 계속 신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이 왕의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왕의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있는 거라고는 춘추관이라고 있었어. 춘추관. 이 춘추관은 말 그대로 이제 그거야. 이제 사서, 즉 그러니까 사관이라는데 이 조선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북하고 이 왕의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이게 신하들하고 같이 토론할 때나 또는 신하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이제 왕과 신하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때나 아무튼 왕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을 다 기록하는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우리가 사관이라 하는데 사관. 여기서 바로 이 사관들이 이제 왕의 글을 갖다가 싹 다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왕이 이제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사관들이 앞에 왕들의 기록들을 싹 다 모아. 이 사관들은 수십 명이 돼.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필요 없는 말들은 버리고 정리를 싹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야. 조선왕조실록.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이거는 이 세계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우리가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 한 500년의 이제 조선이 오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 왕의 어떠한 그 말이나 행동을 갖다가 기록을 쫙 해놓은 거는 조선왕조실록밖에 없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일종의 말하면 항상 이 왕은 이게 이제 이 감시를 당해야 됐어. 왕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말이야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이 찍 사서 이렇게 쥐옷에 이렇게 묻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에이 별로 안 좋은 말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 왕이 새똥을 맞아서 에이 삐리리 게이 뭐시 돌돌돌 이런 말을 했다. 이걸 써. 그러면 이제 왕이 방금 내가 한 말은 거기서 지우도록 해라. 왕이 이 말을 지우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갖다가 다 써. 모든 기록을.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라고 해라면 쓰지 말라고 해라 했다까지도 써. 빼라 해라면 빼라고 했다고 쓰고. 그래서 왕도 이 사관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자기의 기록을 볼 수도 없어. 왜냐면 그걸 거기서 손주관이 얘기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록을 다 가져오도록 해라.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말은 지금 뭐냐? 검토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은 내 마음대로 지우고 없애겠다는 거야. 신하들이 다 같이 말리는 거야.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절대 볼 수 없사옵니다. 지금 왕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후대 왕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의 왕처럼 자기의 그런 걸 볼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좋은 내용은 다 남겨놓고 안 좋은 내용은 다 없애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그게 진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쁜 예를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쁜 왕들은 이 말 안 듣는 사관들을 막 죽이기도 해. 가져가라고 이 새끼야! 그래도 안 가져와. 그러면 또 한 명 죽으면 네가 가서 가져와. 안 가져. 사관들은 처음에 딱 이게 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어떤 그런 이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돼. 사관들은. 물론 모든 왕들이 그랬던 건 아니야. 실제적으로 이게 뭐 아주 폭군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지우고 바꾸고 이렇게 삭제하라고 하는 왕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왕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자기가 했던 기록물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런 춘추관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성균관. 우리 보면 성균관 대학이 있지. 성균관 대학. 그게 있으면 뭔 말인데 이 성균관은 일종의 지금에 보면 국립대학이야. 국립대학. 국립대학이 한가서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주 머리 좋은 그런 이 학생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곳이야.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자고 거의 막 시험을 엄청나게 시험을 자주 봐. 성적이 안 되면 성균관에서 그냥 쫓아보내. 쫓아보내고 서로 아주 이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이 왕한테 어떤 의견을 말하면 왕도 이 성균관 학생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 앞으로 장차 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체로 이러면 안 되옵니다 했을 때는 왕도 다시금 생각을 갖다가 바꾸든지 걔네들을 설득시키든지 했어야 할 정도로 이러한 이제 국립대학격인 성균관이라는 곳도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튼 그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또 과거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는 한성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한성부는 이제 한양 수도인 한양의 어떤 그런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곳. 한양이 지금은 특히 이제 서울시청이라고 보면 될 거야. 서울시청 정도.
서울시청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한양의 어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의금부란 것도 있었지. 의금부. 의금부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안 들어봤어? 의금부. 의금부는 이제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아주 크나큰 중죄인들, 뭐 어떤 반역자들이나, 어떤 아주 어떻게 나라에 크게 정말 아주 이제 대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주로 이 의금부에서 이제 중죄나 반역자들을 갖다가 이걸 여기서 이제 조사하고 심판하는 곳이지. 의금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중앙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왕이 있었고 밑에 의정부라는 게 있었고, 의정부들은 이제 아무래도 신하들의 제일 대빵, 그러니까 국무총리격, 그 밑에 이제 육조는 실무 담당, 실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각 부처가 있었다. 이제 6개의 부처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왕의 비서실인 성정원이라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 궁궐에는 또 누가 있어? 내시도 있고, 그지? 궁녀들도 있지. 야, 너. 됐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궁궐에서 모든 어떠한 이 잡다한 일이나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이 내관, 우리가 내시라 하죠. 내시. 이 내관도 있고, 그다음에는 궁녀. 수백 명의 궁녀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 궁녀들은, 그러니까 이 이제 내관은 남자지, 그지? 이 궁녀는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제 내관이 되려면 뭐 알겠지만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게 이제 미리 딱 이게 정해져가지고 아무나 내관이 될 수는 없어. 될 수 없고,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이게 신분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조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거세란 거를 해서 이제 뭐냐면 남성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의 이제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지. 거세란 걸 해서. 왜냐면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아시지만 이게 이 궁궐이란 곳에는, 궁궐은 오로지 왕을 위한 곳이야, 그지? 왕. 이 이제 남자. 그리고 이 신하들은 궁궐 밖에 자기들의 이제 집이 있고 일을 할 때만 궁궐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요 두 쪽이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어떤 그런 잡다한 일이나 비서적인 어떤 그 일들을 싹 다 하는데, 이 만약에 내관이 이게 이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성기능을 거세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궁녀랑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왕 이외에는 절대로 이 궁녀를 갖다가 궁녀와 사랑을 하거나 궁녀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게 내관들은 이제 거세라는 걸 갖다가 이게 남성 기능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궁녀들 역시 이게 궁궐에 어릴 때 궁궐에 들어오는데 이 평생을 갖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동안 궁궐에 살면서 남자하고의 사랑을 나누면 절대로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남자란 궁궐 안에 있는 내관하고의 어떤 정신적인 사랑까지도 나누면 안 되고 이 당연히 이쪽에 있는 뭐 이게 관리들과 하고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이제 왕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궁녀 예쁜 궁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사랑을 해줄 수는 있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궁녀의 아무튼 이게 내관이나 궁녀의 삶이 엄청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면서 오로지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안타깝지. 아무튼 뭐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뭐 그렇겠지만 궁녀들은 뭐 아까 말한 뭐 이제 뭐 빨래하는 궁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밥하는 궁녀, 음식 만드는 궁녀, 술 담는 궁녀, 뭐 궁녀 모든 궁녀들이 엄청나게 많지. 그런 일들을 다 일하는 궁녀들이 했고, 이 궁녀들은 누가 지휘했느냐? 바로 왕비가 최고 책임자야. 왕비가 이 모든 궁녀들을 이렇게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드라마 보면 이런 게 있잖아. 드라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왕이 있어. 왕비가 있어. 근데 이 또 왕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왕비 쪽에 궁녀들이 있겠지, 그지? 이 왕비를 모시는 궁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왕이 이제 이 왕비가 실증이 났어. 또는 실증이 안 나더라도 또 왕은 이제 여러 명의 후궁들을 갖다가 둘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여러 명의 이런 후궁들을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쑥 가다가 어떻게 너 이쁘네, 오늘 내 방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왕과 하룻밤을 자게 되면 자기는 신분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위로 확 가게 되고, 행여나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아들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더 신분이 쭉쭉쭉 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이제는 아들을 왕의 핏줄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후궁, 이게 또 모시는 궁녀가 있을 거고, 이것도 모시는 궁녀가 있을 거고, 이것도 모시는 궁녀가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궁녀끼리 서로 말이야 이렇게 이게 약간 뭐랄까, 이 서로 이 일종의 말하는 어떤 그런 패가 만들어져 가지고 말이야. 이 서로 이렇게 막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예. 근데 이 왕이 이제 이 후궁 비를 엄청나게 좋아해. 그러면 야, 거기서 이 후궁 이 비한테 말이야. 뭐 먹는 거에다가 뭘 넣어서 막 어떻게 해. 아니면 얘를 저주하는 죽어라 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 와. 아무튼 이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이 궁녀도 싸그리 다 죽고. 아무튼 그러니까 궁녀들의 삶은, 내관이나 궁녀들의 삶은 진짜로 그냥 이 괜히 어떤 이게 그 왕실 안에서의 어떤 그런 권력 싸움과 이 왕의 이 핏줄을 어떻게든 왕의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왕자를 낳아야지, 이것만 되면 나는 이 신부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저 밑바닥에서 뭐 왕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서로 질투가 굉장히 심했대. 그리고 막 모함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이제는 자 우리가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자. 백성들은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일단 그럼 조선시대 신분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부터 먼저 알아야 돼. 조선시대의 신분은 일단은 지금은 조선 초기야. 조선 초기와 조선 또 중기 후기로 가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조선에 일단은 조선 초기는 조선에 또 잘 안 나오지. 잘 나오는 게 없냐? 조선의 신분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양천제라는 게 있어. 양천제. 즉 이거는 이제 두 가지야.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신분 구조가 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 이 양인에는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는 평민이 있고, 이거는 천민은 그냥 노비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가지로 일단 이렇게 원래 기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양반들이 이제 조선의 어떤 이 양반들이나 이 사대부잖아. 사대부들. 사대부들이 이제 조선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권력을 다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반상제라는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를 이제 양반과 이제 양반과 기타 잡것들로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해. 양반이 그냥 제일 높은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다 기타 잡것들 이런 그냥 쉽게 이야기한 거야. 실제로 이런 거 아닌데 아무튼 이제 양반과 양반 이외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신분 개조가 양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중인이라는 게 있어. 중인. 그 밑에는 이제 양인. 그 다음에는 천인. 양반은 그냥 양반. 이제 중인은 이제 전문직. 주로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병을 갖다가 고치는 의원이나 또는 이제 통역관. 외국의 어떤 그런 사신들하고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아무튼 그런 전문직들이 주로 중인이고 양인은 이제 대부분의 그런 농민이지. 농민이 있고 또 밑에는 또 이제 그다음에는 공인. 공인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는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 상인. 그 중에서 농민이 제일 위로 1번 쳐주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쳐줬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수공업자. 요거는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천인은 이제 말 그대로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노비부터 이 노비에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관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는데 관노비는 관청에 속한 노비, 사노비는 개인의 노비. 그다음에 또 백정 같은 경우도 있지, 그지? 백정, 이 짐승을 잡는 일을 하는 그런 백정.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신분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데 말 그대로 보면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 부모가 중인이면 자식도 중인,
부모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 부모가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 이렇게 대를 물려가지고 이거는 바뀌지가 않았다. 이러다가 이제 조선 이게 후기 되면 이제 양반 계급들이 몰락하거든. 양반 계급들이 몰락하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장사로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양반을 갖다가 이제 족보를 사요.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이제 양반 행세를 하고 또 나라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양반을 팔아. 나라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많은 이 양인이나 그러니까 천인은 돈이 많은 천은 그걸 사서 한 단계 올라가고 양인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양반들이 이게 막 이렇게 흩뜨는데 제사 지내? 안 지내? 제사 지내? 안 지내 제사? 우리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우리가 그냥 그도 뭐 그 제사상은 한 번씩은 본 적 없어? 있잖아, 그지? 제사상 보면 진짜로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 많고 그리고 특히 보면 이제 이게 여자들이 보면 제사 때나 명절 때나 보면 여자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하잖아. 음식 며칠 전부터 음식 만들어야 되고 남자들은 그지 앉아가지고 술만 먹는데 그지 막 이렇게 여자들은 음식 실제로는 이 원래 양반들의 제사상은 엄청 간소했대. 굉장히 음식이 간단한 음식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음식이 많아졌느냐? 바로 이 평민들이 돈 많은 평민들이 양반 족보를 갖다가 이제 샀잖아. 그럼 자기가 이제 양반 행세를 해야 될 거잖아. 돈은 많아. 양반 행세를 하고 싶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제사상을 갖다가 푸짐하게 올려라. 응? 이게 우리가 푸짐하면 제사상에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내가 더 양반처럼 보이겠지. 라는 일종의 허세라. 그런 허세가 돼가지고 제사상에 음식이 많아졌다는 그런 설도 있어. 실제로는 옛날에는 진짜로 그런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을 모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큰 어떤 진짜로 어리어리한 그런 대감집이나 높은 어떤 그러한 집이 아니고면 양반들도 일반적인 양반들의 어떤 그런 이제 제사상은 그냥 밥, 국, 그냥 반찬 한 서너 가지 이 정도로 가지고 간소하게 치러졌는데 이제 돈으로 이제 양반을 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양반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허세를 갖다가 막 부리고 해서 그렇게 많아졌다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때는 이 초기에는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었지만 밑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쉬웠어. 자, 그러니까 이때의 이 대부분의 이게 농민들은 이제 자기 땅이 있는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남는 걸로 자기가 먹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땅이 있는 농민들이 많지 않았어. 그러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돼. 누구한테 땅을 빌리겠어? 양반들한테 땅을 갖다가 양반들이 땅이 많기 때문에 양반들한테 땅을 갖다가 이제 빌려야 돼. 그러면 빌려 가지고 이 농사를 갖다가 지으면 근데 여기서 일단은 이 땅 주인한테 이만큼의 땅이 있으면 땅을 이제 분홍을 했다면 땅 주인한테 내야 되고 나라에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로 자기가 먹는데 이게 흉년이 들었어. 날씨가 안 좋았어. 그런데 땅 주인이 흉년 든 거 안 봐줘. 그냥 그걸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노비로 팔아. 이 한 번 노비가 되면 영원히 노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들이 자식을 노비로 판다고. 또는 땅 주인한테 이게 갚을 그 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대신 이제 이 땅 주인한테 양반의 노비로 그냥 바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기는 이게 잘못되면 자기 자식부터는 계속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나는 지금은 노비는 아니야. 그냥 농민이야. 농민인데 내 자식을 갖다가 왜 노비로 팔거나 양반 집에다가 노비로 이렇게 바치거나 해야 했을까? 부모 입장에 생각해봐봐. 왜 그랬을까? 농민은 굶어 죽을 수 있어. 농민은 자유롭지만은 농사가 안 될 때는 굶어 죽어. 근데 노비로 가면 노비는 양반의 재산이기 때문에 양반 집에서 먹을 거를 줘. 재우고. 그러니까 굶어 죽진 않아. 그러니까 그때 부모는 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죽고 내 자식도 굶어 죽어야 돼. 그러려면 차라리 내 혼자 죽는 게 낫지. 자식 죽는 거, 굶어 죽는 거는 못 보는 거야. 하지만 이 양반집에 노비로 보내면 앞으로 영원한 노비는 될지언정 지금 당장은 살리고 가야 되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 거야. 양반집에서 먹을 거는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이때 조선시대에 힘든 많은 농민들의 이 자식들은 노비로 이렇게 됐고 노비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 노비 수가 늘어나면 노비는 그러니까 양반들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지. 그리고 이 농민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나라의 세금이 점점 양반들은 나라의 세금을 잘 안 내. 농민들만 세금을 내. 그러니까 나라도 힘들어져.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 또 보면 이제 이 노비들은 특히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을 때 그냥 이게 이제 양반이 죄를 지으면 그 양반을 벌을 안 줘. 노비들이 대신 가서 벌을 받아. 이제 곤장을 맞더라도 노비가 대신 가서 이게 곤장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양반은 그냥 저그 집에서 그냥 팅강팅강 놀고 이런 일도 많았고. 아무튼 조선시대의 양반은 아주 특권층이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 안녕.